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가 된 김무환입니다. 처음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푸드테크 가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원자력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푸드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사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가 K 키친을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K 키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 자료는 K 키친을 주도하고 계신 저희 학교 박주원 교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숟가락만 얹고 있어가지고 우선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박주원 교수님 혹시 와 계세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학교는 사실 식품에 관련된 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도 K 키친 그 분야를 리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자. 여태까지 너무 식품 이야기만 하셨으니까 제 이야기는 조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식품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시대냐 그러면 두 번째 거대 가속의 시대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니네는. 그리고 거기서 또 K 키친에서의 포스텍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아주 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회장님께서 조금 의기소침하게 만드셨는데 MIT랑 스탠포드랑 백날 해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폐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리로 많은 분야에서 간 거, 최근에는 우리 K 방산까지 그렇죠. 우리한테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이 말씀하신 듯 너무나 공감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든다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끌고 나가는 데에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에버리지의 그 능력이 우리는 K민족이라고 하죠. K민족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만 모을 수 있다면 저는 MIT도 스탠포드도 옥스퍼드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게 할 거냐, 여기에서 최근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은 어떤 시대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죠. 앤스로포스인이다, 인류세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시대다. 인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저기 논문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앤스로포신이라는 이 시기는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 시대다. 사실 좀 억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심각하냐? 우리가 이 지질 시대 이야기하면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인류세라는 이야기는 기껏 언제냐?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간은 그대로 자연과 같이 살았습니다. 산업혁명 언제 일어났죠? 산업혁명은 1750년 정도에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전기기관이 발전되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지금 270년, 260년, 260, 7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구의 히스토리랑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80살 정도 산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260년은 14초, 하루를 본다면 0.0005세크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사실 우리가 모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 발달되면서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가 발달되면서 인간은 무엇을 쓰기 시작한다면 에너지를 무한정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가서 디스커션 했던 것도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다. 금년에 신문상에서 보면은 한전의 적자가 30조라고 합니다. 30조라는 돈이 얼마만한 돈인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놓고 있는 CO2 에미션은 하루에 스퀘어미터당 0.1g에서부터 251g 카본입니다. 불이 반짝반짝 밝은 곳은 어딘지 충분히 아시겠죠. 아마 언뜻 보시면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도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중국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20년 전에 저렇게 안 밝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왜 이렇지? 여기가 시드니 있는 데죠. 여기는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브라질 남부지방도 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브라질 가면 남부지역 사람들이 북부지역 사람들 보고 맨날 욕하죠. 게으르고 우리가 니네 다 먹여 살려 그러는데 저기도 정말 공업지역으로 되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심각하고요. 맨날 말하는 기후 크리티컬 포인트 스레시홀드에부터 2도가 안 남은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많이 남았어 봐야 4도 정도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노멀한 상태에서 2도씨 이하로 기후를 올라가는 것을 킵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탄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 이거 뭔지 보시고 딱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이게 태평양에 있는 그 쓰레기 덤이고요. 여기가 160만 스퀘어 킬로미터랍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인간이 많은 쓰레기를 내놓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인도일 겁니다. 인도의 어디에 있는 그 쓰레기 산인데 높이가 거의 40m에 육박할 거고요. 무게는 한 1600만 톤 정도 되는 쓰레기 덤입니다. 폐타이어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1년에 폐타이어 몇 개쯤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80억 명 되죠. 1년에 타이어가 15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중국에 있는 한 번도 안 쓴 자전거예요. 그럼 왜 안 썼냐? 공유 자전거 써야 된다고 막 만들어 놓고는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자전거 30만 대가 놓여 있는 사진입니다. 미국에 있는 비행기 무덤. 자, 결국 지난 260, 70년 동안 인간은 정말로 Age of Great Acceleration 시대, 지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떻게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숙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통계는 얼마나 늘었냐?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마 국제여행, 인터내셔널 투어일 겁니다. 인터내셔널 투어가 제로에서부터 9억 내지 10억 정도의 그 트래블이 생겼다, 1년에. 엄청난 양이죠. 뭐 제일 밑에 있는 세계 인구를 보면 70억 정도, 2020년, 지금은 아마 거의 8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캐파가 커졌다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750년에서부터 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멈출 거냐?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아웃풋이 뭐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제일 밑에 보면 이산화탄소 양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276 ppm에서 384 ppm으로 거의 50% 늘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자연환경과 주기에게 주는 버든이죠. 산불, 화산, 가뭄, 뭐 폭풍, 홍수, 지진 등들이 1950년대를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아웃풋인지 괴롭다고 신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도 6 이상의 지진이거든요. 왜 지진이 증가하는지 이것도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가 된 건지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 넘어갔는데 저 시대에 전 세계의 글로벌 에버리지 인컴이 16,000유로, 그 다음에 하위 50%의 인컴이 3,100유로라고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점점 벌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의 평균이 16,000유로가 돼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PPP라는 거는 사실은 그 동네의 물가를 고려해서 그 유럽의 그 가격에 맞춘 거기 때문에 에버리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대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스케일을 보시면 됩니다. 2050년이 되면 에스티메이션이지만 에버리지는 35,000이 넘어갈 텐데
유럽의 하위 50%는 9천, 전 세계의 50%는 6,300, 미국의 하위 50%는 4,500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제일 가난하다는 거죠. 거기가 물가가 비싸니까. 제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나 저 통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간은 환경도 나빠지고 사회도 나빠지고 무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글로벌 워터는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느냐? 물도 엄청 쓰기 시작했죠. 제가 이 통계 보고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물을 가두어 둡니다. 이제 저렇게 쓰니까 가두어 둬야지 쓸 수 있잖아요. 가두어 두어서 증발하는 양이 제일 위에 보라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더하게 되는.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그리컬처에 쓰는 물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파생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결과 물론 전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몇 년간의 가격을 보면 푸드가 베버리지나 로 머티리얼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러한 환경들의 결과인지 어떤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푸드의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점심 드시러 가셔서 점심 사드시기 좀 힘드시죠? 하여튼 확실한 거는 푸드의 가격이 다른 머티리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오늘은 아까부터 이제 계속 로봇 이야기를 하시는데 로봇 한번 볼까요? 로봇이 여태까지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슬로프 자체가 훨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 났던 것 같은데요. 산업용 로봇 이용 세계 1위다. 대한민국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보급대수는 900대가 넘는데 전부 다 일본과 독일 거다. 가능합니다. 좀 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로봇도 갖다 놓고 했던데 뭐 당연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고민을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죠. So, what do we do when questions are too big for everybody? 지금 제가 한 말씀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못한다고 저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One of the reasons why we feel so powerless is because of the total disconnect. 여기에 나오는 문제의 범위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제의 스케일이라든가 문제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한국 이야기로 해서. 그래서 이건 누가 했던 말이냐면 브루노 라토라는 사람이 Waiting for Gaia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Waiting for Gaia를 외쳤겠습니까? 2011년에 했던 렉처인데 보니까 저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죠.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제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꼭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는 이 디스커넥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대 가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거를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양평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강연을 했더니 그 고등학생들이 묻는 대부분의 문제가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떨까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70%를 질문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간이 잡도 잃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스스로가 잡을 없으니까 우리가 유슬리스한 건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고요. 어디 맥킨지 리포터의 그 질문입니다. Where machines could replace humans and where they can't. 이 문제의 관점은 뭡니까? 인간과 기계를 어떻게 보면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인간과 기계가 대체 포인트냐, 대체제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잠시 벗어나겠습니다. 총기 규제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everybody should own a gun, 한쪽은 no one should own a gun. 이거를 외치고 있죠. 애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결 좀 해줘요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쪽에서는 애들하고 노약자도
무장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총기 규제의 나쁜 그 결과들을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은 대충 다 결론이 비슷합니다. 총기는 소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루노는 판도라즈 호프라는 그러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총을 띄워놓고 맞냐 아니냐를 볼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람과 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인간이 총을 가지고 나서는 바뀌었다. 인간 자체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더 파워풀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행동 비해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그 인간으로 생각을 해봐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로봇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딱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사가 그 머신을 갖다가 이제 약간은 조롱하면서 너 심포니 쓸 수 있어? 너 그림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형사 보고 넌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형사는 못 할 겁니다.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 인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로봇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저 형사도 저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 AI가 그려준 제 초상화가 있습니다. 누구 풍으로? 피카소 풍으로. 그게 예술인지 아닌지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요즘 트렌드는 인간하고 AI가 바둑 두고 채 쓰는 게 아니라 인간과 AI가 합쳐진 팀이 나가서 같이 게임을 하죠. 같이 게임을 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해서 누가 이기느냐를 봅니다. 이거 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영국을 지배한 바이킹들이 왜 그러면 소위 말해서 퍼드라는 그 남성으로 구성된 영국 자유민 군대를 이길 수 있었냐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어떤 분들은 바이킹은 여성들, 애들까지 같이 항상 전쟁을 치렀고 영국 앵글로색슨족들의 그 군대는 남성들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여러 그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톰 쓴 그 만화가 일본의 데즈카 오사무라는 친구 요즘은 AI와 같이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놀란 거는 카네기 멜론 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리켄에서 이제는 무인 실험실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같은 반복 실험을 한다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로봇한테 시키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교수는 디자인하고 실험을. 그래서 포브스지에서도 Combining the Intelligence, How People and AI Can Collaborate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1969년에 그 MIT의 미디어 랩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 니그로 폰테가 한 이야기죠. The Partnership of an Architect with Such a Device. 그거는 이제 인공적인 그 교육을 받은 그런 그 머신을 말합니다. is a dialogue between two intelligent systems, the man and the machine. 1970년, 1969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답은 한 50년 전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텍의 역할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에 1900 아마 이게 몇 년이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986년 하고 나서 2002년에 시작됐을 겁니다. 지능 로봇 연구소가 거기에 우리는 퓨처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3년 전에 제일 컨센트레이트하고 제일 강조한 거는 융합이다. 포스텍은 광장이다. 융합은 언어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융합대학원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융합대학원 내에는 우리가 학과 하나 만들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사회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우리 학교는 없앴습니다. 그냥 대학원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 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융합대학원 내에. 그래서
항상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내년부터 의과학대학원 많았는데 이것도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학자들의 언어는 수학입니다. 강의할 때 수학으로 풀죠. 앞으로 의사들의 언어는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계 가서 써보십시오. 병원 가서. 전부 엔지니어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의사들한테 우리 연구 중심 의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기초과학, 무슨 미생물학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의대는 공대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 그 공학이 중심이 된 의학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키포인트도 융합이다. 뭐와? 의학과 공학에. 우리가 만든 메이커스페이스는 이제 물론 MIT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제 생각하고 만들었겠지만요. 여기도 융합이다. 우리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와 뭐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나중에 한번 아까 사회자님께서 와보셨다고 그랬는데 체인지 업 그라운드 2층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전경을 가진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랩의 모토는 인간과 기계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리플레이스하는 로봇가 아니라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내라 라는 뜻에서 이 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K푸드에는 어떻게 그러면 K키친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당연히 그 인간이 만든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저 안에 보면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는 아주 마이크로 스마트팜을 만들고 있는 그 로봇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말에 이러한 키친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상북도의 도움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셰프는 음식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딜리버리 하는 거는 로봇가 하자. 둘이 손발이 척척 맞지 않으면 깽판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우리 박 교수님이 책임지고 만드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게 오늘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학의 메디에이티드 퓨처는 융합이다. 인간과 기계의 융합, 기술과 산업의 융합, 어떻게든 뻗쳐나갈 수 있겠다. 과학과 의학의 융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 그래서 융합의 힘을 통해서 K키친의 앞날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